특정 종목 뭐 두 번째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자료가 너무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현대로템 쪽의 기준도 이렇습니다. 매집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로 11월 23일 이후에 원래 이제 1위였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정체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6위로 밀렸단 말이죠. 6위로 밀렸어도 3조짜리 종목 1억 700만 주, 1억 700, 1억 900만 주, 1억 900만 주짜리 종목에 600만 주면은 거의 뭐 5% 가까이 매집이 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억 900만 주죠. 3조짜리. 근데 이 매수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있어요. 현대로템의 매집은 일단 11월 23일 이후잖아요. 사모펀드가 17일부터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사모펀드가. 이들이 4% 수준 매수가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특정한 곳에서 너무 많이 사가는 것도 좀 부담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가 많이 사왔어? 야, 이 녀석들 내가 사주면은 얘네들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쟤네들 물량 왜 받아주지? 이런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야, 쟤네들 물량 내가 다 받아줄게. 야, 물량 줘봐.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시각으로. 그럼 현대로템의 모멘텀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짧게만 설명드리면 현대로템에 일단 이제 뭐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외국인들, 기관들, 특히 이제 기관 쪽이죠. 11월 23일은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는 29,000원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할인 요인이 분명히 발생돼 있고 시장이 12월 달에 계속 밀리고 1월에 좀 밀려 내려가면서 과도한 조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집주들이 그 조정을 빠르게 돌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현대로템의 모멘텀 뭐가 있느냐? 아시다시피 재래식 무기에 대한 또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방산 전체에서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도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래식 무기 전체를 통틀어서 아우러서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과 부분 4대 성과 부분 중에 하나가 방산으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산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변동성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안 쳐다보는 거고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한국항공우주는 금요일자에 뭐 상당한 탄력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 월요일자에도 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공지사항 보시면 뭐 맨 윗부분에 금요일자 전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뭐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로템은 방산 분야의 정부 정책, 재래식 무기의 실질적인 수주, 그것에 대한 실적 개선폭, 거기에 이제 그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밴드 하단부에 놓여져 있을 만큼 실적 개선폭이 상당하다. 지금 밴드 하단부죠, PER이. PBR이야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우디 쪽과의 MOU 체결한 부분이 네옴시티잖아요. 네옴시티인데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우디 쪽에서 방문을 했을 때 사우디 이제 왕세자가 방문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총리 직책을 갖고 있죠. 그 전에 뭐였어요? 국방부 장관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산 관련된 미팅도 있었다라는 게 이제 보도자료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사우디 관련된 이슈, 네옴시티 방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이슈,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단위로 놓고 보실 때 일단은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방산주가 강세를 띠고 그런 그 기준은 아니에요. 다만 2021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을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다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 민간에 이양한다. 이런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장거리 미사일을 그 기술을 민간에 이양을 해준다는 거죠. 추진체. 무기 생산하고 무기 만들고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 확보하고 그리고 수출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정책 부분에 무기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으로 표명하기 어렵다 보니
그래서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육성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대선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진영에서도 내세웠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국 항공우주는 이제 지난해 2년 전이죠. 이제 2021년 12월 20일부터 매집이 들어온 거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에 방문하기 전에 그때 당시부터 하여간에 그 방산주들 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들 움직일 때 세 개의 섹터가 같이 움직였죠. 그 이후에 이제 고점 8월 26일 날 32,850원 찍고 23,000원까지 조정. 다시 32,000원 찍는 과정에 엄청난 수급. 그리고 시장이 과도하게 조정받을 때 동반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회복력은 굉장히 빠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뭐 3만 원이라는 명목 가격과 그 위쪽의 가격은 당연히 뚫릴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죠. 이번 그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성과 부분에도 방산 쪽의 내용이 재래식 무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일단 어찌됐건 우리는 현대 로템의 기준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기본 거래량, 기준 거래량 부분은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만 형성되면 변동성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300만 주면 뭐 변동성이 일정 범위는 나오는데 400만 주 정도 이번에 좀 더 확산을 해드렸죠. 왜 시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설픈 거래량 갖고는 뭐 변동성이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400만 주 이상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현대로템. 추가적인 전략 부분은 공지사항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나도 함께 할래요 전화하십시오. 아시겠죠?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부분도